오늘 토론회의 참가자 소개는 2부 순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1부를 위한 첫 번째 순서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955명이 참여한 노성원 교육감 취임 2주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발제는 정교조 인천지부 조수진 정책실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PPT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설치되는 동안 박수로 맞아주셨는데 저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서 지금 토론의 자료집,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자료집과 그리고 SPSS라고 하는 굉장히 용어도 생소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통계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높여주신 그리고 이 지금 사용할 예정인 PPT조차도 만들어주신 저희 정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님 신준희 사무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잘 보이시나요? 지금 안 보이나요? 아, 네. 제가 어떻게 넣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지금 그 생중계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생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아직 이 화면이 뜨지 않아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곧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발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는 말씀드린 대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총 955분의 교육 주체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따가 발제 PPT를 보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설문조사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분석 결과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통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P 값이라고 있는데요. 그 P 값이 0.05보다 크면 집단 간 차이가 없는 동질성을 가진 집단으로 그리고 P 값이 0.05보다 작으면 두 집단 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분석 자료 결과 발표할 때마다 어떤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하지 마시고 0.05보다 작은지 여부만 확인을 하시고 그 값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이 구성원들 간의 의견 지형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이거 방금 설명드린 거이고요. 제가 쏠게요. 넘기세요. 네, 교육주체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크게 5파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문항 간단하게 있고요. 그리고 총괄평가와 분야별 평가, 그리고 공약 이행 관련된 평가가 있는데요. 총괄평가는 인천교육을 긍정적으로 도전교육과에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지, 성과주의나 전시행정이 아니라 교육 주체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해결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별 평가는 총 9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응과 학교 업무 정상화, 그리고 노동 존중이나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민주시민 교육 등과 관련된 분야로 9개가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발제하는 속도와 이 PPT가 넘어가는 속도가 달라서요. 네, 설문조사 문항 중에 세 번째 파트는 공약 이행평가입니다. 조선교육감은 7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였고 무상교육, 미래교육, 안심교육, 평등, 소통, 세계시민교육, 청정교육 등 관련해서 교육 주체들이 어느 정도로 공약이 이행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넘겨서 설문조사 참여 인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성을 보겠는데요. 총 955명 중에 교육공무직 분들이 46.80%, 교사가 38.50%, 학부모는 14.70% 참여해 주셨고요. 넘겨주시면 참여 인원을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학부모, 교육공무직 각각 초등, 중등, 유치원 및 특수로 구분해서 학교급별로 분석을 해보았고요.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서 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소 인원수, 교사, 즉 유치원 및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좀 다소 평가가 됐을 수 있고, 그리고 초등에서 근무하시는 교육 공무직의 분들의 경우에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다소 과대평가가 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넘겨주시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전체 설문조사 결과 한눈에 보이시는 것은 차이이실 겁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녹색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것은 총괄평가와 분야별 평가, 공약 이행평가 이 세 가지 항목 모두 교사와 학부모, 공무직의 인식차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사와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인식 차이가 매우 양극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교사들의 경우에는 보통보다 잘한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3.76, 3.56, 3.77에 해당하는데요. 교육 공무직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보통보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2점 초반대 평가들 그리고 공약 이행의 경우에는 2.84 정도인데요. 2점 전반적으로는 2점대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칸 넘겨주시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적 신뢰도 통계적 신뢰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잠깐 옆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지금 P값이 0.05보다 낮으면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교사는 유의미하게 높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겠고요.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총괄평가와 분야별 평가의 경우에 교사, 학부모, 공무직의 순으로 높은 순서가 나타나고요. 공약 이행평가의 경우에는 학부모와 공무직의 집단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설문조사 총괄평가 분석입니다. 인천교육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가,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전시행정을 지향하고 조력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란색과 빨간색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인천교육청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94는 거의 4점대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공무직의 경우에는 2.49%와 2.38, 2.29%로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미한 차이는 교사와 학부모와 교육 공무직이 순서대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고 P값이 0.05보다 낮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교사는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공무직에는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체 설문조사 결과 분야별로 평가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의 항목을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 코로나19 대응 학교 업무 정상화 평가,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은 교사들의 경우에는 보통보다 잘 대응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의 경우에는 보통 수준에 가까운 평가 2.99 정도를
내리고 있고 교육 공무직의 경우에는 2.7명으로 보아서 이 부분도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와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부분은 지난해 1년 교육감 평가에서 낮은 부분의 점수를 받았던 가장 점수가 낮았던 영역이었었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교사가 다른 영역보다 유의미하게 좀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공무직과 학부모들보다는 점수 평가가 높은 편이지만 그러나 교사가 코로나19 대응이나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 좀 다른 영역의 점수를 준 것과는 비교해봤을 때 3.39%로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넘겨주시면 네. 여기도 확인되다시피 P값이 0.0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교사는 여전히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공무직의 경우에 코로나19 대응에서는 유의미하게 낮고 학교 업무 정상화나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 경우 학부모와 공무직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윗 화면을 보시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묻는 항목을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육청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공동체들에게 공통으로 물어봤습니다. 1순위 교사의 경우에는 방역과 보건 48.2%, 2순위는 학사 일정의 평가 유연화 40.1%, 세 번째로는 복무 유연화,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을 33.8%가 고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학부모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청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잘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방역과 보건 지원이었습니다. 54.9%가 골랐었고요. 두 번째로는 원격 수업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이 부분을 좀 낮게 잡았었고요. 세 번째가 학사 일정 및 평가 유연화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복무 유연화 관련해서는 교사들이 높은 점수를 준 반면에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복무 유연화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 시 교육청이 잘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두 번째로 부족한 부분도 함께 고르도록 해봤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압도 다수가 비정규직 생계대책 및 차별 해소 영역에서 잘 못했다. 65.2%가 골라주셨었고요. 2위는 교육 주체와의 소통이었고 세 번째가 복무 유연화 이런 부분들은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사들이 교육청이 좀 더 분발해야 하는 부족한 부분으로 고른 것은 1위가 교육 주체와의 소통,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었고요. 2위는 업무를 간소화하는 것, 세 번째는 학사 일정의 평가를 유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주체 모두 돌봄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부족한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야별 평가, 민주시민교육과 행복배움학교 추진 부분, 마을교육 공동체 마찬가지로 유의미하게 교사들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의 점수 3점대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직과 학부모의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보통 이하의 점수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유의미하게 교사가 높은 평가를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0.05보다 낮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교육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것, 교육불평등 노동단체 존중,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를 보여주실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육불평등 해소 관련해서는 교사들도 상대적으로 보통보다 약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학부모와 교육공무직 간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 오늘 이 토론회에서 상당히 좀 무릎을 던져볼 만한 지점인데요. 노동단체의 존중과 관련해서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3.74. 그래서 보통보다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도 4점대의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인 교육 공무직의 경우에는 1.65
때의 점수를 주고 있는데 거의 낙제점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격한 차이, 즉 그 당사자인 주체보다 교사들이 2배 이상의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어떠한 것에서 기인했는지를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노동단체에 대한 존중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하게 교사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교육공무직 분들의 경우에는 낙제점 수준의 점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교사는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교육공무직과 학부모들은 낮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두 집단 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몇몇 볼 수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공약 이행 관련된 문항입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평가, 즉 총괄평가나 그 분야별 평가에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는 더 후한 점수를 받은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의 경우에는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교사들이 내리고 있고요. 학부모와 공무직의 경우에도 보통 이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3.77% 정도이고요. 미래교육과 안전한 교육 역시 교사들의 점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교육공무직과 학부모의 의견 지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넘어가서 공약 이행 부분입니다. 네, 공약 이행 4번부터 7번까지인데요. 평등, 소통, 세계시민교육, 청정교육 관련해서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은 소통교육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평균 3.1%대를 받았는데요. 다른 항목에 비춰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더 낮은 것이 확인되는데요. 특히나 학부모와 교육공무직 주체들의 평가가 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나 이 항목에서도 교사들은 여전히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그러나 분야별 평가에 비해서는 공약 이행 관련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려오시면 교사가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 있고 학부모들과 공무직의 경우에는 집단 간 의견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매우 높은 교사평가 결과를 볼 수 있고 학부모와 교육공무직의 저조한 평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 집단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3.5 이상의 매우 높은 평가를 보이지만 작년에 1주년 평가 때도 문제로 제기되었던 학교무 정상화나 여전히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마을교육과 관련해서는 3.5 이하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서요. 교육주체별 설문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은 이제 교사의 참여 인원은 368명인데요. 중등교사 52.7%, 초등 39.9%, 유치원 교사가 7.4%입니다. 다소 유치원 특수교사가 좀 적은 비중이 좀 놀라실 수 있는데 2019년 교육부가 공개한 전체 교사 비율을 보면 이 설문에 참여한 교사 수준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중등교원이 조금 더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합니다. 넘겨보면요. 교육 주체별로 중요한 항목이 이제 분야별 평가와 공약 이행 평가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분야별 평가에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서 초등, 중등, 유치원 및 특수교사들 간의 인식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초등의 경우에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 반면에 중학교와 유치원 및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에서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은 학교급별 차이는 초등학교나 중등의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유의할 점은 유치원 및 특수교사의 경우에 무상교육 공약 이행 관련해서 낮은 평가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정책 지원이 어느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분석 넘어가고요. 교육 주체별 설문조사 결과 중 학부모 설문조사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140명이고요. 유치원 20.7%, 학부모 초등 39.3%, 중등 40.0%인데요. 이 경우에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 학부모가 다소 과대대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넘겨서 막대 그래프에서 유의미하게 좀 보실 지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교육, 미래교육, 안전한 교육인데요. 총괄평가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들께서 유의미하게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학부모들이 인천교육의 긍정적인 평가 관련해서요. 변화.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에는 인천교육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오늘 토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 안전한 학교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유치원 특수학교의 미래교육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데 안전과 관련된 영역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스쿨존의 안전사고라던가 학교폭력이 초등학교로 많이 좀 양상들이 확대된 것들에서 기인하지 않은가 코로나19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넘겨보겠습니다. 교육공부직 주체 설문조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명이 참여를 했고요. 유치원 및 특수학교 15%, 중등학교 25.7%, 초등근무 59.3%인데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육공보직이 많은 이유는 실제로 초등학교에 돌봄 강사분들이라던가 여러 그 비정규직 직종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더 많이 비율상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네. 교육공보직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한눈에 보이시겠지만 비정규직 차별에서와 노동단체 등 중에서 아주 낮은 점수, 그러니까 1점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못함,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무상교육의 경우에는 3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즉 그 교육공보직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낮게 평가한 것은 아니고 영역에 따라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보고 그러나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기시고요. 그래서 분석 결과 및 제언을 드리면 계속 그래프로 확인하셨지만 교사들은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학부모 교육공보직은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왜 그럴까를 한번 좀 판단을 해보자면 교사 출신의 교육감에 대한 기대감이 한편으로는 반영되었을 것이고 또 자신이 선출한 지역 교육수장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는 영원 수준과 목표차 즉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리얼미터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 수행 지지도와 유사합니다. 4월과 5월 평가를 각각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4월에 17위 그리고 5월에는 16위를 차지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공보직의 경우에는 매우 충격적인 평가였죠.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였고 사실상 노동 존중을 표방하고 비정규직 고용 안정이나 처우 개선으로 고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라고 이제 교육청에서는 홍보를 했지만 실상과 다름을 보인 결과 충격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도서원 교육감 남은 임기 이제 2년인데요. 과제에 관련해서요. 이 양극화된 평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교육 주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 정보교사와 소통 부재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무상교육 이행부분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고 양호하지만 이슈가 중등 학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 전체로 이슈를 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제외한 다른 교육 주체들의 평가 결과 자체가 낮기 때문에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구현해서 교육공보직, 학부모 교육단체 그리고 학생 등에게 교육 주권을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볼 거리를 간단히 한 2가지 정도 던져보겠는데요. 교사와 교육공보직 간에 굉장히 엄격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 원인이 뭘까 그리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문제 해소에서 당사자인 교육공보직과 교사의 인식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2배 이상의 험격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 기인했는지 원인과 극복 방안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고요. 2번째는 교사 복무직 간의 이제 인식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갈등이 좀 첨예한 것이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왼쪽 표를 보시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잘 보시면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초등학교 경우에 4.19로 매우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한 반면에 중등과 유치원 특수교사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인식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오른쪽에 또 보시면 당사자인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보직의 경우에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1.65
라고 돼 있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상교육 관련된 교사 체감도가 낮은 곳은 유치원과 특수학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보라색으로 표시된 3.67% 평가를 내린 곳이 유치원 및 특수교사입니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무상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원인과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